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제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증빙서류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1시간 정도 나눠서 분량의 자기소개서 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렸냐면 이게 증빙서류와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엮이느냐를 알아야 뭐를 구성해서 뭐를 어떻게 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2022학년도 올해 연세대학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국제형, 기획행정전형 등등의 우리가 방법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류를. 2022학년도 수시모집 비교과 활동 기록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1학기 이상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하남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에 준하는 이런 서류들을 받는다. 보세요.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외국 소재 고등학교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기재한 내용으로 여기 비교과 활동표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는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의 그 과정을 갖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해볼 거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서 바탕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얼마나 이 비교과 생활기록부가 여러분들한테 생계부 같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증빙되지 않게 방법에 맞지 않게 대학의 입학사항관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 만약 그런 방법이 올바르게 방법을 몰라서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하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 노력은 헛수고다. 그러니까 제발 권현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이왕 할 거 똑바로 된 방법으로 해서 떨어지건 붙건 100% 우리가 뭐 입시에서 뭐가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 하지만 붙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진행되니까 정확히 알고 기재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비교과 활동은 고교 재학 기간 10학년 외국 학생들 외국고 다 끝나고 6월 달에 졸업하고 와서 그때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시대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부분들이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도 과정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자기소개서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인 전현 선생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서류를 갖고 3번 문항을 갖고 2번 문항을 갖고 1번 문항을 갖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과정이다. 근데 어떻게 과정이 3, 4개월 갖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정말 획기적인 뭔가를 했다고 쳐도 그거는 대학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이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다 보여요.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가 보입니다.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기간 동안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우리가 했다고 쳐도 4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서류는 8월 달까지 4개월밖에 안 돼 있는데 8월 달에 100점 맞아 끝났어.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 세부 항목부에 해당하는 교내 수상 내용, 봉사활동 동아리 한해서 작성 가능하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거, 세부사항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내용,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그것을 프로젝트와 인정받는 방법을 통해서 작성 가능하다. 뭐가? 비교과 활동이. 지금 활동 기록표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공인어학 성적 안 된다.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아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간혹 또 6, 7, 8월이 되면 전화가 많이 그거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어쨌든 선생이기 때문에 전화는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냐. 그 어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해외고는 다 어학원을 통해서 뭔가가 다 이루어져서 가잖아요. 어학원에서 자꾸 공인어학 성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것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말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고 하는 것에도 빨리빨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감수성이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능력이 이만큼 안 돼. 근데 대학은 가야 되고 그걸 또 잘해서 보내야 되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뭐 어학원에서 계속 그냥 뭐 공인어학 성적을 얘기하네. 뭐 여기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좀 제대로 되는 방법으로 하셔서 실패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되는 방법을 했을 때 이게 뭔가에 대한 다음번에 할 수 있는 뭔가 헤게모니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험이라는 것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좀 부분이 뭐 이것저것 다 안 돼 있는데 수능으로 간대요. 수능으로 가면 물론 좋은데 수능은 공교육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잘 돼 있을 때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수능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고 개인 싸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랬다가 수능은 나이를 먹고도 볼 수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23세 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자,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ACT 등의 성적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또 제가 모든 학교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 몇 학교에서는 그 몇 학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혹시나 그런데 몇 학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없으면 AT가 성적표 안에 교과 과정에 형성이 돼 있으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원자 성명 출신 안 돼요. 뭐 경제적인 지위 뭐 이런 거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식으로 그런 거 안 적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교육 유발 요인의 큰 교육 활동.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전부터 이렇게 상을 타는데 돈만 내면 가서 상을 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증빙을 받는 곳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 어떤 좋은 밝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어두운 부분도 있었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내가 의대를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서류를 떠달라고 그래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과정이 없는데. 저 설사 그렇다고 쳐도 다 뭐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과정이라고 그랬죠. 과정이 없이 그냥 자판기 커피 뽑듯이 자판기 커피를 100원 내야 되네요. 과정은 있네요. 300원인가요? 아무튼. 뭔가가 과정이 없이 그렇게 받은 거 그래서 걔가 그것만 보여줬다고 해서 1차적으로 걔는 아무런 평면치의 어떤 경험도 어떤 자기 생각도 없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요. 당연히 사교육 유발이 큰 또 돈만 내면 다 편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조잡한 그런 활동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증명성부할 수 있는 진검성부할 수 있는 정말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활동들을 갖고 정말 증빙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부모님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그릇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그릇은 요만한데 무턱대고 이만큼 채워서 넣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육이 중요하냐 하면 아이를 잘 간파하고 체크하고 아이를 잘 기르면서 교육이라는 게 기르고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같이 선생의 교육을 통해서 같이 제자를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이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거. 초등학교 때 건 나한테 물어보는 부모님들은 없었는데 중학교 때 거 예전에 경희대학교에서 그것도 아주 옛날에 중학교 때 거 3학년 거는 한번 내도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 다 고등학교 때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기록으로 대학 갈 때 기록으로 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보내시는 학부모님, 뭐 이제 수능으로 가거나 다른 부분은 뭐 예체능도 있고 많아요. 그 부분도 저도 알긴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요 말씀만 드릴 거니까 그리고 자꾸만 이것저것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흩어지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사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게 걔가 가장 많이 뭐 예체능도 제가 지도하고 하지만 가장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때는 많은 경험을 하십시오. 좀 코로나 때도 조금 경험을 많이 하시고, 언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자꾸 변하면 안 된다. 이미 다른 애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늦게 따라가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자꾸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항목, 교내 수상, 교내 동아리 항목 활동은 6개 이내로 구성하다. 그래서 본인의 활동 경험의 중요도에 따라 이게 중요해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이번에도 10건이에요. 쭉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OX, OX 증빙 받을 수 있나 없는지 다 중요한, 비슷하게 똑같이 가는데 구성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자기소개서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 전 강의에서 오늘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갖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자, 생계부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일반고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맞추면서 간다. 단 생계부에는 그 아이의 느낌이나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전공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의식의 함량은 안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관찰자, 누가? 선생님이 관찰한 거, 교과목 선생님이 본 것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관찰자, 제3의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거고, 자기소개서에는 1인칭 시점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항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자기소개서에서 1번에 썼던 내용이 뭐 학업도 있지만 제가 학업만 쓰면 분명히 약하다 그랬어요.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연계시켜서 전공 영역 세부 전공과 진로와 관련돼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의 활동 경험의 중요성. 이게 무슨 뭐 상 타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본인의 상을 못 탔어도 본인의 활동의 경험, 그러면 경험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전공 역량을 내가 함양시켜가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팩트다라는 것을 먼저 쓰란 얘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 방향을 잡고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10개를 쓰거나 이 뒤에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더 많거든요. 이걸 쓸 때 세부적으로 그것이 또 중요한 것만 다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같이 뒤에서 어떻게 받쳐줘서 연관성을 갖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기본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알다 보면, 그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안 좋으니까 먼저 기본을 알고 나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 돼 있어요. 그런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추가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추천서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천서가 없어진다니까 더 앞으로의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더 중요하겠네요. 이게 생계부를 정말 대신하는데 그나마 추천서도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추천인도 사실은 얼마나 본인의 전공 역량에 대해서 그 아이가 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보통 뭐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같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없으면 또 뭐 교회에 무슨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어떻든 학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생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은 증빙 서류 중에서 이제 추천서는 없애는 겁니다. 그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뭐가 중요하냐? 비교과 활동표는 굉장히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합격하는데. 그 다음에 발행 기간 학교 포함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은 안 된다. 발행 기간도 학교죠. 비인가 학교는 학교라고 우리가 우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 정식으로 발행 기간을 등록받아서 발행 기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만 된다. 모든 연세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검정고시 예고 학생들의 비교과 증빙서류는 다 서로 자체가 발행 기간에 발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변의 진리다. 그 다음에 CD나 USB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수 중 본인이 작성한 자료, 디플로마, 에세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그냥 내가 했다고 하는. 그래서 아까 자기소개서 2번에 제가 뭐라 말 나의 달란트 전공에 대한 걸 갖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했던 경험과 그 팩트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 느낀 점을 그 전공 역량에 대해서 이제 적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방식으로 본인 혼자 열심히 한 게 참 아쉽지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나이는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학생들보다는 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대학원 쭉 거의 공부를 한 20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제서야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거에는 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공부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서 원하는 대로의 방법대로 정확한 기준대로 해야 될 때 그때 결과는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건 있어요. 입시는 대부분의 8, 90% 거의 100%의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만 가는 것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지는 봐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본인의 트라우마나 본인의 아픔도 깨쳐질 수 있고 뭐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것이 바뀌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대학은 부수적으로 가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재학을 가는 걸 전혀 배제하고 하지는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대학을 가는 입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라는 것은 어쨌든 뭐 100%다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자기 혼자 글을 써서 이것이 나 혼자만 만족하고 한번 흐뭇하게 내가 쓴 글을 보고 웃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라면 막 써도 되지만 이거는 정확한 방법대로, 규칙대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경험들이 없잖아요. 매번 우리 애가 첫째일 수도 있고 둘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선생님들은 매 그것을 15년 16년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조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달란트를 갖고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 멀리 있는 제가 보면 과테말라에서 들어와서도 보고요. 또 저긴 영국에서도 보고요. 또 해외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라서 지금 전국에서 와서 봐요. 꼭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길게요. 다음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좀 왔다 갔다 좀 하는데 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러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서류를 앞에다 놓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교내 수상이 나와요. 이제 연세대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교내에서 주관한 대회의 수상 실적에 우리가 경우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학년별로 2건만 가능하다. 그래서 3년간 6건.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수요기간 종류에 제한 없이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동안의 수상을 기재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2건만.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 지금 증빙 서류가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뭐다? 일반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다. 근데 생계부를 우리 일반고나 해외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막 할 수 없고 내가 프로젝트를 뭐 동아리나 이렇게 더 증명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 것을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야 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해외고 학생들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잘 규칙을 지켜서 했을 때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켜서 하되 아이가 선생의 지도를 받고 그걸 뛰어넘었을 때 근데 그 뛰어넘는 것은 절대로 수학이나 물리가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커서 뛰어넘어요. 자, 지금 10학년, 11학년, 12학년 나왔네요.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기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좀 내려볼게요. 수상명, 등급, 수상영어일, 수요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외고는 우리가 이제 등록돼 있는 학교, 인가돼 있는 학교잖아요. 수요 기간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교과인지 비교과인지 아니면
기탄지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학교에서 한 수요 기간 중요하죠? 근데 교내에서 한 걸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교내에서 주체 주관한테. 근데 교내에서 주체 주관해도 그 학술적인 어떤 프로젝트 내용은 밖에 있는 거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교내에서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어차피 교내에서 그것이 있을 테니까 그 발급을 해줄 테니까 그 프로젝트 내용은 교내에서 없다면 다른데 의대나 어떤 뭐 사회학과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게 그 내용을 따서 그래서 수요기간으로 와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분배가 중요한데 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와야 되냐면 이게 적는 양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10학년 때는 이미 날렸어. 없어. 그럼 쓸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했던 뭐 아주 일반적인 액티비티를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11학년 때부터 했으면 다행이네요. 11학년 때 적을 게 있겠고.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명 현체의 내용들이 발전, 인성, 전공 역량이 서로 화합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려내면 참 좋다. 말씀을 그것이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렇게 와서 성장, 느낀 점, 팩트. 팩트가 성장해서 뭘 느꼈냐가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와야 된다. 그랬을 때 10학년 시작점에서 12학년 마지막까지 어떤 질량, 프로젝트의 질량도 변했어야 되고 그 전공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지막 아웃풋에서 처음 꼬맹이 10학년 때부터 한 것이 12학년 고3이죠. 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이것이 무슨 것을 열매를 맺었냐까지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거기까지 해야 그나마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명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어떤 그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이미 10학년 때 날렸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최선을 다해 선생을 돕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과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권현 선생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대학에서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의 내용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걸 검토를 해서 아이의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교과 체제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겠는지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중적인 강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없어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연결시켜라. 학년별로가 중요하다. 그것이 다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교내 액티비티 활동. 이제 1번 내용이 자소서 기억하세요? 다시 자소서 제가 이 화면을 다시 넘겨서 자소서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거 녹화를 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라서 그래요. 저도 스튜디오 가서 녹화하기가 조금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건강해야 우리 제자들도 건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또 이 입시를 책임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안 가서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지금 동아리 내용이 오면 이것이 자기소개서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공동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다 있죠? 자기소개서가. 공동체. 거기서 느낀 거. 전공과 관련돼서.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증빙서류 1번 교내 수상 능력하면서 교과, 비교과 나오고 있죠? 이것은 자기소개서 1번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기, 그냥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맥락 없이 그냥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요.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대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잘 맥락이 없는 거죠. 왜 자기소개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2번을 보면 교내에서 운영된 동아리 활동만을 입력한 학교별로 2개의 동아리 입력 가능. 검정고시 출신자의 활동기간 제한 없이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발급 기간은 다 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 동아리명 여기서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냥 11학년만 다 몰빵해서 적는 것도 아니야. 12학년만 다 몰빵해서 적는 것도 아니야. 제가 그랬죠. 앞으로
생활기록부 자체도 우리 일반고, 특목고, 학급 생활기록부 자체도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아닌데 앞으로는 중요한 건수 적는 것들이 이렇게 1년에 한 학년당 1학기, 2학기 두 개로 변해요. 그랬을 때 이걸 제가 아마 찾아보시면 어디 강의한 거에 남아 있을 텐데 지금은 다 많이 적는 거하고 그렇게 건수를 제한해서 적는 거하고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어렵겠냐. 많이 적는 것은 우리가 일반고 헤게모니 별로 뭐가 할 게 없는 일반고에서는 물량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물량으로. 근데 정말로 건수를 줄여버리면 그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왜? 이렇게 지금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학업, 진로, 봉사, 기타 등등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10학년 때 뭐 했냐? 11학년 때 뭐 했냐? 기간별로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붙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대학을 붙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걸 준비하다 보면 전공 역량이 퀄리티가 어느 걸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고 10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퀄리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니다. 사실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그걸 학생한테 다 얘기해버리면 학생이 못 따라올 수도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진도를 정해서 가는 거지. 사실은 선생님 머릿속에는 그것이 3년치의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되게 아셔야 되냐? 아, 과정이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마지막에 아웃풋이 뭐가 나올 수 있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의 그릇 안에서 이것이 충분히 학생의 모든 걸 다 입학사관관들과 대학 교수들에게 다 보여주고 끝낼 수 있을지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도 그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학업 역량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역량이죠. 지금은 봉사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본인이 참여한 봉사활동의 기간 중 중요되던 대표적인 봉사활동을 6개 장소 또는 주간 기준에 이내로 기록할 수 있음. 있죠?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해외고 학생들 특히 여기서 학교 내에서 한 봉사만 기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본인이 참여한 봉사활동의 기간 및 중요도에 따라 대표적인 봉사활동을 6개 이내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중요도에 따라 단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니까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대학교는 감사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은 철저하게 감사가 들어가요. 이게 이상하게 돼서 붙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붙어도 문제예요. 잘 보세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학교 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동안의 봉사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해외 봉사활동은 안 된다. 고교 소재 국가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만 내면 가서 다 하는 여행들. 뭐 우리가 그런데 많이 있어요. 군의 얘기를 안 해도 근데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한 것을 진정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면 한두 곳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권현 선생님의 교육은 정말로 학생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 성장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붙고 떨어지던. 물론 붙는 수준은 더 좋죠. 그래서 간혹 떨어지다 하더라도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그 그릇을 만들어서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서류에서 면접에서 진검승부가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다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좀 올 때도 있어요.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이 아이의 어떤 기본적인 뭐 자질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걸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부는 수학 영어 하는 그런 공부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여기 프로젝트라는 어떤 게 들어가고요. 정확한 객관적인 프로젝트가 들어가고요. 이것을 본인이 하나하나 미션을 같이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성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공 역량도 커지고 마음의 트라우마도 고쳐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의 올바른 관점도 생기는데 꼭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중요한 학생의 그 기간에 충분히 본인의 능력이 더 늘어나는 그러면서 대학을 가는 거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첫 번째, 이런 수업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어디 가면 뭐 다 짜가지고 뭐 컨설팅이라는 데서는 그래? 왜요?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가 있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 쪽에서 제가 빨리 결정하라고요. 하야돼서 꼭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은 이걸 방법을 해서 가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면 벌써 10학년 때부터 물어보는데 이거 학생부 종합 전형만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능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걸 떠나서.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이걸 보고 아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전혀 그럼 빨리 수능으로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렇게 강의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지요. 근데 결정을 할 때 잘 하시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데 저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저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또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 학생한테 잘 가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게 그런 마음에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 해외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봉사활동 실적이라는 이 부분에는 학교 교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본인이 참여한 봉사활동의 기간 및 중요도에 따라 대표적인 봉사활동 6개, 장소 또는 주간, 기준, 주간은 있어야 돼요. 주간, 기간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알거든요. 교내에서만 한 걸 갖고 의대, 교내에서만 한 걸 갖고 무슨 국내 어떤 대학에 관련돼 있는 거하고는 이 교과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여지를 줬네요.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고교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 근데 해외 봉사활동, 국내 봉사활동, 요즘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비대면도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저기 생각이 무슨 저기 달나라에 가 있거나 저 무슨 조선왕조에 가 있다면 그거는 현실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곳에서 얘 지식과 경험들과 모든 걸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3-1, 3-2, 3-3, 4, 5, 6가 6건이 있어요. 여기에 만일 조금 여력이 안 돼서 경황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오면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 학교에 있는 교내 활동과 자신의 프로젝트, 비교과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서 채워나갔으면 너무 좋은데 못 채워나간 학생들은 그리고 10학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너무 좋은데 10학년에서 시작이 안 돼 10학년을 날렸어요. 11학년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3-1, 3-2 이렇게 순서만 나와 있지 10, 11, 12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11학년 때부터 했다. 프로젝트를. 근데 그것이 교과와 연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교과와 연결을 못했다는 얘기는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 봉사와 연결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리가 잘 되면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선생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하우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근데 연결이 안 됐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를 보는 지금 11학년 해외에 있는 전국의 전 세계에서 보는 걸 제가 압니다. 그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은 실망하지 말고 이미 지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본 게 다행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뭐를? 프로젝트를. 교과하고 연결을 못 시켰던 걸 여기에 쓰는 겁니다. 봉사활동 실적이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 해야 된대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징빙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면 그것이 봉사활동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시선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3번에 기억나요? 지금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띄우라는 거 있죠? 동기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동기와 노력했던 과정과 이걸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써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정말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자, 내가 반장을 했어요. 학생회를 했어요. 내가 어떤 뭐 전공 역량에 대해서 했어요. 뭐 정치외교학과, 뭐 사회학과, 의대에 가서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장한 내용들이. 그냥 차력 경례만 했다고 해서 반장 리더십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건 제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했어요.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했어요. 근데 그럼 그건 리더십만 들어가고 봉사가 아닙니까? 내가 반장으로서 나만 위해서 이렇게 반장을 했어요. 그러면 봉사는 아니죠. 근데 내가 반장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전공에 어떤 의미를 깨닫고 했다면 그건 봉사예요. 학생회를 했는데 그것이 리더십도 포함되지만 그 학생회도 봉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징빙받을 수 있는 주관 기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막 해서 6개만 떼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하나하나 10학년 때는 못해서 버렸어도 11학년 때 지금 반이 6월달이 돼가는 반에서 이걸 봤어도 이제부터 해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라면 채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은 증빙 서류 검사에만 활용되면 불가 그렇죠. 거기도 또 이제 장소가 또 뭐 또 장소에 따라서 뭐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주관 기관명은 쭉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류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했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브라인드 평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냥 뭐 운이 좋은 놈이 뽑히고 그런 말도 저는 이 업계에서 제가 이걸 애들을 가리키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초창기 특히 뭐 기준이 없다, 뭐 정량적 평가가 말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대학에서 어떤 방법 없이 아이들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을 상대해서 지금 대학을 갈라는 거예요. 대학 기관을. 대학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대충 아이들을 뽑진 않아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입학사항관들의 숫자가 적어서 걱정된다? 입학사항들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말 전공 역량을 중요 순서대로 잘 늘어놔야 되고 잘 얘기해야 되고 본인만의 생각을 잘 얘기하고 중요분하게 시간은 우리가 한 사람당 10분 정도를 면접에서 주는데 10분 동안에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고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죠.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딱 이렇게 일관된 목록하에 딱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이 딱딱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오랜 시간을 이걸 아이들을 뽑고 하는 대부분이 다 대학 교수들이고요. 또 겸직을 하고 있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가서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뭘 할지를 걱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를 잘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이걸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것과 다르게 수시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들어가서 졸업을 그 대신 미국이 선했지만 안 시키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반대로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했다는 것은 넌 이미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징빙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서 졸업은 우리는 대학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다 졸업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제도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것을 학교 다니거나 이제 유럽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히 미국 학생들이 많이 볼 수도 있을 텐데 좀 달라요. 미국 대학가는 수시하고 우리나라 수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많다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금송아지가 많은 걸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은 에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이면 안 되지. 들어 졸업이 안 되니까 그 점이 다른 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또 넘겨서 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볼까요? 우리 해외 학생들 많이 이제 제 거 보시니까 2022학년도 연세대 외국 소재 고등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1학기 수자의 하남. 그래서 학교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만 기재하고 반드시 학교의 공식 명칭을 기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썸네일 학교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학교명, 학교 정보 특히나
뭐 여기저기 많이 이제 해외를 이주를 한 학생들의 경험이 있다면 그걸 다 적어서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예전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거야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학교 소개서에 대한 것들을 봤어요. 대학에서 학교 소개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받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다